안녕하십니까. 농사백단의 비료사관학교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간은 3강이고요. 인산에 대해서 이제 좀 심화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놓으셔야지 저희가 무료로 이 영상을 배포하는 3월까지 새로운 영상이 추가가 되고 올라올 때마다 빠지지 않고 챙겨서 보실 수 있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빨리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하시고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토양의 평균 값인데요. 한국의 밭 토양의 화학 성분을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이렇게 열심히 평균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좀 이제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유효인산, 미리그램 퍼 킬로그램 단위를 쓰는 유효인산인데요. 이 유효인산이 꾸준하게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적정 범위가 300에서 500 미리그램 퍼 킬로그램의 단위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300에서 550을 크게 웃돌게 계속 인산의 수치가 증가하고 한국의 밭 토양에 인산의 검출 수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걸 보셔야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물이 이용할 수 없는 형태, 조금 더 강하게 말씀드리면은 버려지는 형태, 그리고 작물에게 오히려 더 해가 되는 형태의 인산이 꾸준하게 지금 밭 토양에 집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식물이 이용할 수 없는 형태의 불용화된 인산이라든가 다른 양분과 결합돼서 불용화된 인산이라든가 토양 입자에 고정되어 있는 인산들이 꾸준하게 계속 늘어가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농경지 주소라든가 농가의 신상 명세는 다 가려진 그냥 하나의 시료만 보셨을 때요. 유효 인산이 마찬가지로 미리그램 퍼 킬로그램 단위를 쓰고 있는 유효 인산이 적정 범위가 150에서 250 안에 들어와야 하는데 이분의 밭에는 지금 유효 인산이 2369, 이게 몇 배인지 계산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여러 농가분들께서 사실 어려워하십니다. 실제로 토양 검정을 해보시면 내 밭에는 유효 인산의 성분이 오히려 낮은 분들보다 훨씬 더 높은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거든요. 높은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은 건지도 궁금해하시고 높은 건지도 궁금해하시고 이렇게 높았을 때 그러면 인산질비를 아예 안 줘야 되냐, 주는 게 오히려 낭비 아니냐, 이런 의문들을 많이들 갖고 계셔요. 토양 검정이라 함은 사실 토양 입자, 그러니까 토양 안에 들어가 있는 양분들의 작물이 이용할 수 있는 가용한 상태의 양분들을 검출하는 거잖아요. 이걸 검출하기 위해서 실제로 토양 입자를 잘 녹인 다음에 또 말리고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를 돌린다거나 여러 가지 검출 방법이 이온별로 다른데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식물이 바로바로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의 가용성인 인산 말고도 가용하지 않은 인산도 검출된다라는 거가 문제가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수용성 인산이라든가 물에 용해가 되는 수용성 인산이라든가 구연산에 용해가 되는 구용성 인산, 그리고 정인산 말고 꾸준하게 인산을 공급할 수 있는 인산의 효율성이 굉장히 좋은 폴리인산 말고도 불용화된 인산이라든가 토양에 고정되어 있는 인산이라든가 이런 인산들도 같이 검출이 된다는 거죠. 그럼 전 페이지를 잘 떠올려 보시면은 전 내용이 250에서 350의 범위에 들어와야 되는데 2000이 넘는 인산들이 지금 밭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2000이 넘는 인산들은 정확하진 않지만 전부 다 수용성 인산이라든가 구용성 인산이라든가 이런 가용성 인산이 아니라 불용화된 인산이라든가 고정되어 있는 인산도 상당 부분 검출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은 검출은 되었지만, 그래서 숫자적으로는 표현이 됐지만 실제로 이 밭에 내가 키우는 작물들은 이 높은 수치의 인산들을 이용할 수 없는 형태의 인산들이 분명히 밭에 있다. 불용화된 인산이라든가 토양 입자에 고정된 인산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토양 검정을 했을 때 너무나 과도하게 인산이 검출된다는 것은 요렇지 않을까라고 의심하는 것이 굉장히 타당할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조금 저희가 의심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아까 전 내용을 떠올려 보시면은 250에서 350의 범주 안에 들어가야 하는 유효 인산들이 2000이 넘는 수치였다는 얘기죠. 왜 이렇게 높은 수치가 나왔을까를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식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의 인산인 수용성 인산, 물에 녹는 수용성 인산이라든가 구연산에 녹는 구용성 인산, 그리고 정인산 말고 꾸준하게 인산을 흡수시켜주고 심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인산의 흡수 효율성이 굉장히 좋은 폴리인산, 이런 친구들을 제외한 식물이 이용할 수 없는 형태의 인산들,
뭐 쉽게 얘기해서 불용화된 인산이라든가 토양 입자에 고정되어 있는 인산들도 같이 검출이 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죠. 다시 한번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토양 검정을 하셨을 때 과도하게 높은 유효 인산의 수치는 전부 다 식물이 이용 가능한 형태의 인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는 게 아니라 일부만 수용성 인산, 구용성 인산 이렇게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의 인산일 거고, 대부분의 나머지들은 식물이 이용할 수 없는 형태인 불용화된 인산이라든가 토양에 고정되어 있는 인산이 같이 검출이 되어서 토양 검정의 인산 결과가 굉장히 높게 나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것이 타당할 거예요. 네, 실제로 고정되고 불용화되어지는 인산에 대한 자료는 굉장히 많은데요. 이 빨간 줄만 살펴보면 우리는 토양의 정기적인 특성을 음성이라고 알고 있지만 토양의 부위에 따라서, 토양의 토성에 따라 가지고 양전화 부위가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 양전화 부위에 인산이 고정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실제로 얼마나 토양의 그 음이온들이 잘 고정되어지는 정도를 조사를 해보면 인산이 고정력이 가장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인산은 음이온들 중에서도 토양 입자에 고정이 잘 되고 이것들 자체는 식물이 바로바로 이용할 수 없는 형태의 인산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마찬가지로 논사로 출처인 자료인데요. 토양의 인산은 이미 토양 안에서 알루미늄이나 칼슘이나 철 등과 결합되어 있는 형태인데, 이 인산들이 해리되어야지, 이온화되어서 H2PO4-나 HPO4E-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산이 그냥 이용 가능한 형태로 이온화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철, 알루미늄, 칼슘이랑 인산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가 아니라 떨어져서 이온화되어져 있는 형태의 인산만 이용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떨어지지 않는 결합이라는 거죠. 뭐 pH에 따라서 인산이 어떤 친구들과 결합하는지는 뒤에서 자세하게 후술하겠습니다만, 이미 인산과 다른 양이온이 결합되어 있는 이런 복합체들은 잘 이온화가 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불용화 인산들이 토양 검정 과정에서 검출이 되고, 이건 역시도 마찬가지로 작물이 바로 이용할 수 없는 형태의 인산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적혀 있네요. 토양의 인산의 흡착 내지 고정량이 크기 때문에 인산은 작물이 이용할 수 있는 효율이 굉장히 낮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토양 검정을 했을 때 인산이 과도하게 높게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인산이 토양 입자에 고정되어 있거나 인산이 이미 다른 이온들과 함께 불용화되어 있거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검출이 되긴 하지만 작물이 이용할 수가 없다라고까지는 이해하셨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인산들이 이용할 수 없는 형태로 내 밭에, 내 과원에 존재하는지, 어떤 실수들을 지금까지 하고 계셨는지를 저희가 정리해보면요. 첫 번째로는 수용성 인산, 물에 녹는 수용성 인산이죠. 이 수용성 인산을 너무 초기에 과도하게 공급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수용성 인산이 아닌 구연산에 녹는 구용성 인산을 웃거름 형태로 많이 공급했을 경우가 또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두 개를, 수용성 인산과 구용성 인산을 좀 이제 밸런스 있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에만 치중해가지고 선택적으로 수용성 인산 혹은 구용성 인산만 선택적으로 계속 사용하시는 그런 실수를 범하셨을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인산뿐만이 아니라 알루미늄을 공급하시거나 아니면 토양에 알루미늄이 너무 많아서 인산의 이용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를 또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 중요한 부분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또 열심히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빨리 구독과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공짜일 때 열심히 보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예, 감사합니다.